영종중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또 어김없이 2학기 지필고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학생들만큼이나 우리 선생님들 마음도 바쁘고 또 좀 긴장되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드는 시험지가 그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줄 든든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만 끝나면 반복되는 문의 전화, 성적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 사실 이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큰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그런 딱딱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떤 질문이 들어가도 우리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저기 창문 밖에 보이는 저 영종대교처럼 어떤 바닷바람에도 끄떡없는 전문성의 방패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방패를 만드는 첫걸음, 바로 평가의 단단한 주춧돌이 될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모든 게 바로 서거든요. 자,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건 성취 기준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둘째,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그런 킬러 문항은 이제 없애는 겁니다. 셋째, 문제는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골고루 분포시켜야 한다는 것. 이 4가지가 뭐랄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우리에겐 나침반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문제가 교과서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막 자잘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이 과목을 배우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그 목표, 바로 그 성취 기준에 모든 문제가 딱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내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해요. 이거 마치 내가 진짜 그 성취 기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왼쪽처럼 학생들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막 함정을 파고 미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처럼 아이들이 배운 걸 딛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놔주는 시험.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즉, 킬러 문항은 이제 그만.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제대로 확인하는 시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원칙은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시험지에 구현할까요? 구체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시험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숫자들이 보이죠? 상 20-25%, 중 45-50%, 하 25-30%.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시험을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부터 기본 개념을 따라오는 친구들까지 모든 학생들을 골고루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가끔 절대평가는 그냥 쉬운 시험 아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하 수준 문제들은요, 수업만 잘 들었으면 누구나 풀 수 있게 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80% 이상은 맞힐 수 있게요. 중수준 문제들은 핵심 내용을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준 문제들, 이걸로 우리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거죠. 보세요. 모든 난이도가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균 점수가 바로 이겁니다. 70점에서 75점 사이. 왜 하필 이 점수일까요? 이게 바로 스위트 스팟이거든요. 시험이 너무 물 같지도 너무 불 같지도 않게 딱 적절한 난이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시험 끝나고 평균이 이 근처에 나왔다. 그럼 우리 이번 시험 출제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A 받는 학생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E를 받는 학생은 15%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분포. 이게 바로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해냈다는 증거죠. 특히 이 비율을 낮추는 거, 이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교육자들의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도요, 혼자서 집을 지을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말 정말 뼈아프게 와닿지 않으세요? 절대평가의 가장 큰 적은 고무줄 잣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영종중학교 2학년 국어인데
1반 선생님의 90점과 5반 선생님의 90점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 순간 우리 평가의 신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무줄 잣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동료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 이 정도 쓴 답안을 A로 줄까요? B로 줄까요? 같이 토론하고 서로 낸 문제랑 채점 기준도 한 번씩 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학년, 우리 과목만의 단단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협력 아닐까요? 그리고 제발 시험지에 서프라이즈는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배운 적 없는데?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밑줄 쫙 그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 이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원칙, 설계,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영종중학교 평가는 믿을 수 있어 라는 그토록 원했던 신뢰를 얻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취 기준이라는 단단한 원칙 위에,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설계를 하고, 셋째,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일관성을 맞춘다. 그 결과는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시험으로 아이들에게 난기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기 인천공항의 활주로처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매끈하고 단단한 활주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시험지 한 장이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그냥 등수를 매기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일까요? 아니면 너의 노력과 성장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